믿음의 뉴스룸 영상 시작합니다. 고려대 거란 전쟁은 27년간의 군사적 긴장과 동아시아 지정학의 혼돈 속에서 권력과 승계의 복잡한 역사를 만들어낸 대격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믿음의 뉴스룸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놨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기억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란의 고려 침공입니다. 모든 것은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기로 결심했죠. 두 번째, 거란의 강인한 군대입니다. 전쟁 중에 게이란의 군대는 정말 근육을 단련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강인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맞서 싸웠고 정말 잘 싸웠어요. 그 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역사는 관계를 형성한다입니다. 이 모든 갈등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상기시켜줍니다. 고려대 거란 전쟁은 관련 양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려대 거란 전쟁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역사가 얼마나 복잡하고 영향력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 고려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거란이라는 사람들이 한 몫을 차지하겠다고 결심했죠. 침략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거란이 고려를 점령한 것처럼 고려로 진군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거란은 고려의 모든 일에 개입하여 사방에 혼란을 일으켰죠. 하지만 고려는 이 침략을 그냥 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는 이빨을 드러내놓고 싸웠죠. 서기 993년 거란은 고려의 방심한 틈을 타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고구려를 물려받은 후 모두가 강자라고 생각했던 고려는 거란의 대군 앞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고려의 선봉부대가 맞서 싸웠지만 엉덩방아를 찍고 장군 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협상을 시작했고 고려는 평양 북쪽에 땅을 주면 우리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희라는 협상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협상을 통해 고려는 압록강 동쪽 6개 주를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성종 임금은 거란과 수교까지 하게 됩니다. 고려의 수도인 평양은 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와 거란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에 성곽과 관청을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타협에도 불구하고 거란은 계속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거란은 난폭하기로 유명한 잔인한 종족으로 27년 동안이나 고려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맞서 끊임없이 방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란은 왜 처음에 고려를 침략했을까요?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싶었기 때문이죠. 송나라에 반격을 가할 경우 고려가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거란군은 기병과 기마병에 의존하는 속도와 기동성이 뛰어난 군대였습니다. 반면 고려는 전국적인 군사작전이 진행 중이었으며 강력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고려군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전술로 거란의 진격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거란의 고려 침공은 고려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었죠. 지정학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죠. 다음 내용은 협상과 양보 그리고 지정학적인 것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가들이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일 때와 비슷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엄청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협상이 세계 무대에 미치는 정치적, 전략적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제 고려와 거란의 협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려는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거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몇 가지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토지 내어주기입니다. 고려는 좋아, 거란, 평양 근처 북쪽의 땅을 가져도 되라고 말했어요. 거란을 기쁘게 하고 더 이상의 싸움을 막기 위해 이렇게 한 것이죠. 고려는 자신의 국경을 보호하고 영토 내에서 평온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옵션입니다. 고려의 대표 서희는 땅을 내주는 것 외에도 거란과 화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안으로 고려는 협상을 통해 압록강 동쪽에 6개 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려가 중간 지점을 찾아 거란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우호적 관계 맺기입니다. 고려 성종은 거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거란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기 위한 큰 움직임이었습니다. 고려는 대화와 양보를 통해 거란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더 이상 분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거란과 평화를 유지하고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 약간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영토를 확장하고 고려의 자원을 손에 넣고 싶었죠. 땅, 재물, 권력 같은 좋은 것들을 말이죠. 둘째, 두 나라 사이에 약간의 원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란은 고려가 과거에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고 그 원한을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이제 거란 군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거란군은 정말 강인한 군대였어요. 그들은 사납고 전투 기술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죠. 그들은 적을 덮칠 준비가 된 굶주린 늑대 무리와 같았습니다. 서기 993년 거란은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기 위해 고려의 일에 열을 올렸어요. 당시 국제 정세는 매우 긴장된 상태였고 거란은 송나라가 반격을 감행할 경우 고려를 잠재적 위협으로 여겼어요. 이제 거란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거란군은 고려 침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거란군을 돋보이게 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속도와 빠른 이동을 중시했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9개의 갑옷과 토끼창, 활과 화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전투에 뛰어들어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기병대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거란 군대는 기마병에 크게 의존했고 기병대도 매우 강력했습니다. 덕분에 빠르고 파괴적인 공격을 할 수 있었으며 전투에서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약탈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임무인 기지라는 보조부대를 보유했습니다. 이 전략은 거란 군대가 전쟁 중에 스스로를 유지하고 공격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란이 침입한 이유와 거란군의 성격을 이해하면 고려대 거란 전쟁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속도와 기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 거란군이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려의 작전 계획과 반격 방법, 전쟁 중 중요한 장소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란이 왜 침략을 결심했는지, 거란의 군대가 어떤 군대였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고려가 전쟁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떻게 저항했는지 전쟁 중에 일어난 중요한 장소와 사건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고려는 각 지방의 군사행정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 군인과 일반 민중을 모두 지역 단위로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 추피 지도를 보면 고려 군대가 철제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고려군은 열심히 반격했고 몇 가지 영리한 전술을 사용하여 영토를 방어했습니다. 고려군의 거점인 흥화질은 일주일 내내 거란군을 막아낸 고려군의 거점 중 한 곳입니다. 이 때문에 거란군은 전진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란군의 요충지였던 백마산과 거란군을 힘들게 했던 또 다른 요새인 흥얼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려군은 거란군에 맞서 통주를 성공적으로 방어했고 거란군은 5번 국도를 따라 보급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교두보에서 강력한 고려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려군은 포기하지 않고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럼 이제 전쟁 중 중요한 장소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려군이 일주일 내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흥화질, 거란의 요충지 백마산, 거란의 주요 장애물인 흥얼진, 고려군이 그들의 영토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통주, 그리고 거란군이 보급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카롯 5번지, 전반적으로 고려의 준비와 저항, 그리고 전쟁 중 주요 장소와 사건을 통해 고려군이 거란의 침략에 맞서 국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단호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려는 거란의 침략에 어떻게 대처했나요? 병사와 현지인들로 구성된 고려군은 철제 투구와 갑옷으로 몸을 최대한 보호하는 등 기발한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들은 흥화질과 통주 같은 주요 지점을 점령하여 거란군이 진격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고려는 끊임없이 거란의 공격을 받았지만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건히 싸웠습니다. 거란은 도대체 왜 고려를 침공했을까요? 그들이 고려를 침공한 주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끊고 싶었죠. 그리고 평안북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가 거란 대 송 동맹에 위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란은 고려를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고려의 힘을 빼앗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은 고려를 침략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주변 영토에 대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고려와 거란이 전쟁을 벌일 때 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고려는 싸우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흥화진과 흥어진은 고려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큰 요새였습니다. 고려군은 이곳에서 버티며 통주를 지킬 수 있었고 거란은 백마산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5번 국도를 통해 보급품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 장소와 사건들은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리고 양측이 어떻게 승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고려가 거란과 싸울 때 아군이나 지원군이 있었나요? 거란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고려는 거의 혼자였어요. 특별한 동맹이나 지원군이 없었기 때문에 침략을 막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했죠. 결론적으로 고려 대 거란 전쟁은 동아시아 역사에서 큰 사건이었으며 전쟁에 참여했던 두 나라에 꽤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란은 고려를 침공했고 전쟁 중에 거란군은 자신들의 강인함을 과시했지만 고려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되는 침략에 맞서 싸웠고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은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